문제 1번 좌표평면 위의 점 P0, 1이 주어져 있고 이 이차함수 그리고 이 직선 이차함수하고 직선의 두 교점을 Q1, 2라고 하자. 이때 P와 Q1 그리고 P와 Q2를 지나는 직선을 각각 L1, L2라고 할 때 이 두 직선 L1, L2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에 대해서 제시문을 이용하여 다음 흐름에 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시문을 보면은 이차함수의 최대차수는 이차함수의 를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바꿔주면 구할 수가 있다, 이제 그 얘기하고 근과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문제를 보면 1번 코사인 세타를 실수 K를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두 직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 두 직선이 모두 점 P를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점 P가 여기 있고 Q1하고 Q2가 각각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이루는 각이 0과 90도 사이에 있는 각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 그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우리가 찾는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런데 만약에 Q1이 여기 있는데 Q2가 여기 있어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그 2가 90도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때 나오는 코사인 값은 음수가 될 테니까 그 값을 양수로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다. 따라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세타에 대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은 내적으로 구해진 그 값 중에 양수면 그냥 그 값이고 음수면 부호를 바꾼 값이라서 내적으로 구해진 그 코사인 값의 절대값이 바로 우리가 찾는 값이다, 이제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Q1과 Q2를 얘기를 해야 그 벡터가 나오고 코사인 값이 구해질 것이니까, 그러니까 Q1과 Q2의 좌표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Q1과 Q2가 모두 어쨌든 Y는 X라는 직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Q1의 X좌표를 알파, 그럼 Y도 알파가 되고 Q2의 X좌표를 베타, 그럼 Y도 베타가 될 테니까 뭐라 할 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때의 알파와 베타는 그 이차함수하고 직선의 교점의 X좌표들이기 때문에 방정식 알파와 베타는 방정식 x제곱 더하기 3분의 1 더 빼기 2k의 x 더하기 k는 x다, 이 방정식. 그러니까 x제곱 넘겨주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어서 마이너스 묶어서 마이너스의 3분의 2 더하기 2k 이렇게 될 테고, x 더하기 k는 0이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방정식이 일단 이 알파와 베타를 이용해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구할 건데, 그때의 그 값을 k를 이용해서 나타낼 때 k가 움직일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잡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방정식이 어쨌든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여기에서 판별식 d가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서, 혹시 k의 범위가 나오면 그 범위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식을 풀어야 되고, 이것이므로 이것에서 그래서 판별식 d를 구해주면 그 d가 b제곱, 그러니까 3분의 2 더하기 2k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k 이것이고, 그럼 4k 제곱이 나오고 그리고 3분의 8k 그리고 9분의 4가 나오고 빼기 4k 그러면은 4k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4k 그리고 9분의 4 이것이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살짝 바꿔주면 4 곱하기 k제곱 더 빼기 3분의 1k 더하기 9분의 1인데, 이 부분이 k 빼기 6분의 1의 완전제곱에서 나오기 때문에 4 곱하기 k 빼기 6분의 1의 완전제곱, 그러면 36분의 1이 나오는데 더했으니까 빼줘서 9분의 1 빼기 36분의 1 해주면 36분의 4에서 36분의 1 빼는 36분의 3, 따라서 12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이 값은 따라서 0보다 크다라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따라서 k는 모든 실수다라는 그 범위가 끌려 나오고, 그래서 k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k의 범위는 따로 없고, 이때 그럼 알파와 베타는 이 방정식에 그러면 두 개의 근이기 때문에 이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3분의 2 더하기 2k 그리고 알파 베타는 k, 이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PQ1 벡터 PQ1 벡터는 이때 알파하고 0의 1이기 때문에 종점에서 시점을 뺀 성분들을 갖는 벡터라서, 따라서 알파와 알파 빼기 1, 그리고 PQ2 벡터는 베타와 베타 빼기 1 이와 같이 되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해서 그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의 범위에 있을 때의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은 내적에서 구해진 그 값의 절대값을 씌운 따라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의 절대값을 씌우겠다. 근데 그 코사인 값이 PQ1 벡터의 크기 곱하기 PQ2 벡터의 크기 이 값분의 PQ1 벡터와 PQ2 벡터의 내적이 될 텐데 이것은 어차피 양수니까 이것의 절대값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주면, 그런데 PQ1 벡터의 크기는 원점에서 이점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루트에 따라서 알파 제곱과 알파 빼기 1의 제곱을 더한 것, 그러니까 2알파 제곱 빼기 2알파 더하기 1, 그리고 루트에 마찬가지로 2베타 제곱 빼기 2베타 더하기 1 이와 같이 되고, 그리고 분자가 이 두 벡터의 내적은 알파 베타와 알파 빼기 1과 베타 빼기 1이 곱의 합이니까, 따라서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 이와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이것을 조금 정리해주면 그것의 절대값 이렇게 정리해주게 되면 분모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것을 전개를 해주면 루트에 하고 항이 9개짜리 식이 지금 만들어질 상황인데 4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알파 제곱 베타 그리고 플러스 2알파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제곱 그리고 플러스 4알파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2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2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1 이것이 지금 분모로 들어가고, 분자는 2알파 베타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의 절대값 이렇게 따라서 이 값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 식을 우리가 살짝 좀 더 정리를 해주면 이 값은 4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단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써주고 4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알파 제곱 베타가 있고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4알파로 묶어주고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4알파 베타로 묶어주고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계산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2알파 제곱이 있고 4알파 베타가 있고 2베타 제곱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쓸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더하기 2배의 이것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완전 제곱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가 보이니까 마이너스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분모가 얼추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알파 곱하기 베타로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되었고, 분자는 뭐 일단은 이렇게 써주고 2알파 베타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에 3분의 2 더하기 K를 대입할 거고 알파 베타에 K를 대입해서 이제 써주면, 그러면은 분자가 이 K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인 3분의 2 더하기 2K를 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에다가 1을 더하니까 3분의 1의 절대값인 그냥 3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고, 분모의 4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그것이 루트에 4알파 베타가 K니까 4K 제곱 이렇게, 그리고 4K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3분의 2 더하기 2K 3분의 2 더하기 2K 더하기 2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완전 제곱, 이걸 제곱해서 전개를 해버리면 9분의 4 더하기 3분의 8K 더하기 4K 제곱 여기가 있었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4K 그리고 플러스 1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분모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내야 되는데 이거 3 써주고 루트 이렇게 그럼 4K 제곱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8K 제곱이 있고 그리고 플러스 8K 제곱이 있어서 2차 항은 그냥 4K 제곱, 1차 항이 마이너스 3분의 8K가 있고 여기 플러스 3분의 16K가 있어서 플러스 3분의 8K가 되었고 그 값에서 4K를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4K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상수항이 9분의 8이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4 그러니까 마이너스 9분의 12 하니까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고 에다가 1 더한 9분의 5 이 값이고 분의 1이다 라고 이 정도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다 싶고, 는 하고 여기서 마저 쓴다면 이 3을 안쪽에 집어넣어서 따라서 루트에 36K 제곱 그리고 12K 그리고 더하기 5 분의 1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이와 같은 K에 대한 식으로 쓰여진다라고 그렇게 1번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해낼 수가 있겠다. 그리고 2번은 특별히 세타가 최소값을 가질 때의 K의 값과 그때의 세타를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구했는데
근데 이 범위에선 코사인 값이 감소하니까 에서 따라서 세타가 최소가 될 때 세타가 최소다라는 얘기는 코사인 세타가 최대다라는 얘기하고 같고, 그러니까 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 따라서 이 분모가 최소가 돼야 되니까 그 말은 36K제곱 빼기 12K 더하기 5가 최소다라는 말을 하고 정확히 같은 말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잡아낸 다음에 그럼 이 식이 언제 최소가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 제곱식으로 이 식을 써주면 이때 이렇게 36K제곱 빼기 12K 더하기 5 이 값은 이 값이 6K의 제곱이고 6K 곱하기 2니까 이것은 6K 빼기 1의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면 나오는 항인데 여기 플러스 1이 있으면 이것이기 때문에 5를 1 더하기 4로 바꿔서 이렇게 쓸 것이고, 이므로 따라서 K가 6분의 1일 때 K가 6분의 1일 때 이 값이 최소가 되면서 코사인이 최대가 되고 따라서 세타가 최소가 된다. 세타가 최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세타가 최소 값을 가질 때 이 실수 K의 값은 6분의 1이다. 그렇게 우리가 대답을 할 거고, 그때의 세타는 이때 코사인 세타의 값이 이 값이니까 그 값은 루트 A가 특별히 K가 6분의 1일 때 4가 되니까 루트 4분의 1인 2분의 1이 되겠네. 이때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므로 따라서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게 3분의 파이니까 따라서 이때 세타는 3분의 파이이다 라고 그렇게 2번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3번에 세타가 최소값을 가질 때, 그러니까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그때 두 점 Q1과 Q2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3번에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그때 K가 6분의 1이니까 우리는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합이 3분의 2 더하기 2K고 곱이 K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파 베타가 바로 점 Q1과 Q2의 좌표들이고, 따라서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K가 6분의 1이면은 이 값이 3분의 1이어서 1이 되고,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6분의 1. 따라서 알파와 베타는 합이 1이고 곱이 6분의 1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기 때문에 따라서 x제곱 빼기 x 더하기 6분의 1은 0이다. 이 방정식이 두 개의 근이고, 이 방정식에서 두 개의 근을 구해주면 2a분의,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b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4ac, 6분의 4 3분의 2 이 값이고, 이것을 써주게 되면, 마저 써주면 따라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따라서 3분의 루트 3 이와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Q1과 Q2의 좌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이 중에 알파고 베타인지를 확정을 못 지내니까, 그러니까 Q1과 Q2는 하고 그 두 점을 나열해주는 선으로 우리가 그 선에서 대답을 하겠다. 그러니까 알파가 2분의 1 플러스일 때 2분의 1 더하기 6분의 루트 3 2분의 1 더하기 6분의 루트 3이라고 한다면 이 점이 하나 잡히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 이렇게 y좌표도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 그래서 Q1과 Q2는 이 두 점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3번에 대한 대답을 마치겠다. 문제 2번.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체질량 지수가 23 이상에서 25 미만이면 과체중, 그리고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판정한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체질량 지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 체질량 지수를 하나의 확률 변수 x라고 보았을 때 그때 그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특별히 x가 23 이상 25 미만인 경우에 과체중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할 거고, x가 25 이상이면 비만이다 라고 판정을 하겠다. 그때 과체중 또는 비만일 확률, 이것은 서로 배반이기 때문에 그럼 그 각각의 확률을 더한 값인데, 그럼 과체중이다 라고 판정이 될 확률을 우리가 a라고 놓고 비만이라고 판정이 될 확률을 b라고 놓는다면, 그럼 과체중 또는 비만일 확률은 a 더하기 b가 될 텐데 그 값이 2분의 1 미만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a 더하기 b는 작다 2분의 1보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우리에게 준 것이고, 그리고 임의의 3명을 뽑았을 때 과체중이 1명일 확률이 0.75의 세제곱이다. 지금 임의로 3명을 뽑아서 그가 과체중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때 3번 테스트를 하는 건데, 매번 테스트해서 과체중이다 라고 판정이 될 확률이 a인데 그 중에 3번 중에 한 번 성공할 확률, 그와 같은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독립시행의 확률이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느낄 거고, 그 확률은 따라서 3C1 3번 중에 한 번,
그런데 과체중이다라고 판정될 확률이 A라고 한다면 그럼 그렇지 않을 확률이 1 빼기 A가 되고, 그래서 그 사건이 한 번 일어나고 나머지가 2번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따라서 독립시행의 확률로 그 확률은 이 값이 되는데, 그 값이 0.75의 세제곱, 0.75는 당장 4분의 3으로 우리가 보고 싶으니까 그것의 세제곱이다.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한다 A는 이라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럼 여기에서 이것은 자체로 A에 대한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A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을 거고, 또 임의로 3명을 뽑았을 때 B만이 1명일 확률, 역시 마찬가지로 그 확률은 3C1 곱하기 B 그리고 1 빼기 B의 제곱이 될 텐데, 그 값이 125분의 48 이라는 조건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우리는 역시 B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특별히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X가 23초가 27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 조건을 써서 이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정규분포가 어떠한 정규분포인지를 판단을 하라라는 이야기이니까, 그것을 대강 우리가 이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일단 그 확률 변수 X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꺼내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면, 체질량 지수, 이것이 확률 변수 X니까 체질량 지수를 X라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할 때, 그때 X는 이와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놨을 때 이와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과체중일 확률, 그러니까 X가 23보다 크거나 같고 25보다 작을 확률, 이 확률을 우리가 A라고 하고, 또 B만일 확률, X가 2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 값을 B라 하면, 그럼 A와 B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 그걸 그대로 써주면 그 두 값의 합이 2분의 1보다 작고, A 더하기 B가 작다 2분의 1이며, 그리고 임의로 3명을 뽑았을 때 과체중이 1명일 확률, 그러니까 3C1 그리고 A 곱하기 1 빼기 A의 제곱, 그 값이, 그리고 임의로 3명을 뽑았을 때 B만일 사람이 1명일 확률, 그 값 역시 3C1 B 1 빼기 B의 제곱이 될 텐데, 그 값이 125분의 48이다. 이런 조건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우리는 A와 B를 적당히 이제 구하라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이 가까이 방정식을 푼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주면, 여기에서 이 방정식을 먼저 풀면, 그러니까 3C1A 그리고 1 빼기 A의 제곱은 이 방정식에서, 이 방정식을 우리가 푼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이 식을 가지고 본다면, 이것은 3 곱하기 A 그리고 1 빼기 A의 제곱, 그 값이 4분의 3의 세제곱이란 뜻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런 형태를 먼저 우리가 의식을 하면 4분의 3의 제곱이 이렇게 잡히고, 그리고 나머지 4분의 3을 3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써낼 수가 있는 값이고, 그 값이 4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라는 조건을 얘기해 준 것인데, 그럼 당장 비교하면 A가 4분의 1인 경우, 따라서 A는 4분의 1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단정을 지을고 싶은데,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수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분위기를 타고 가겠지만, 논술이기 때문에 이 등식을 만족하는 A가 이것밖에 없는 것은 아니고 다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린 다 검토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그 중에 하나가 4분의 1이라는 걸 알겠는데 나머지 두 개의 근을 모르니까 알파, 베타라고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3차 방정식은 이렇게 세 개의 근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방정식은 살짝 전개를 해주면 3a의 세제곱 빼기 6a의 제곱 더하기 3a 빼기 얼마, 이와 같은 방정식이니까 는 0이다. 그런데 이쯤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와 베타에 대한 식을 두 개를 만들 수가 있겠다. 당장 세 근의 합이 4분의 1과 알파와 베타를 더한 이 세 근의 합이 2이고, 그리고 둘씩 짝지워서 곱한 것들의 합이, 그러니까 4분의 알파 그리고 4분의 베타 그리고 알파 베타, 그 값이 3분의 3인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파와 베타에 대한 식을 당장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에서 4분의 1 빼는 4분의 7이다 이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럼 이 값은 그 값의 4분의 1이기 때문에 16분의 7이고, 따라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에서 16분의 7을 뺀 1 빼기 16분의 7, 따라서 이 값은
16분의 9 이와 같이 될 테니까, 그러면 알파와 베타는 결국은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아닌가. t제곱 빼기 4분의 7t 더하기 16분의 9는 0이다.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고, 그 두 개의 근을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써서 풀어주면 2a분의 마이너스 b 4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16분의 49 마이너스 4ac, 그래서 16분의 3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16을 4로 꺼내서 분모하고 합치면 결국은 8분의 1가 되고,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9에서 36을 뺀 13 이렇게. 그래서 알파와 베타는 바로 이 두 개의 수이기 때문에 이런 계산 과정을 우리가 다 보여줄 필요는 없고, 이 방정식에서 나는 이 방식을 풀었다라는 것을 결과로 대답을 해주면 되니까, 따라서 a는 4분의 1이거나 또는 a는 이 값들, 그러니까 8분의 7 빼기 루트 13이거나 또는 a는 8분의 7 더하기 루트 13이다. 그렇게 우리가 a의 값으로 가능한 세 개의 값을 모두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역시 b의 경우에서 또한 3c1 곱하기 b 1 빼기 b의 제곱, 이 값이 125분의 48 여기에서 역시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이 값이 3 그리고 b 1 빼기 b의 제곱, 이 곱이 125, 그러니까 5의 세제곱분의 48을 3을 의식을 하면 3 곱하기 16처럼 느껴지니까 16은 4의 제곱이고 제곱이 마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5의 세제곱을 5 곱하기 5의 제곱으로 나눠서 5의 제곱과 그 4의 제곱을 합쳐서 우리는 5분의 4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을 테고, 나머지 하나의 5를 5분의 1이라고 써준다면, 그러면 이 값을 우리는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좌우를 비교하면 따라서 b가 5분의 1이면 딱 맞겠다. 역시 b는 5분의 1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머지 값들도 다 찾아서 이 조건을 써가지고 a와 b를 결정하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의 근, 이 세 개의 수 중에 나머지 두 개의 수를 역시 이 경우처럼 알파 베타라고 놓는다면, 그럼 이 방정식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3b 세제곱 빼기 6b 제곱 더하기 3b 빼기 정리한 거고, 이 값 넘겨서 얼마는 0이다 이런 걸로 정리가 될 테니까, 따라서 세 근의 합인 5분의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이 값이 역시 2이고, 돌식 짝지어서 곱해서 더해준 5분의 알파 더하기 5분의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이 값은 역시 1이기 때문에,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에서 5분의 1을 뺀 5분의 9가 되고, 그리고 그럼 이 값은 25분의 9가 되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1에서 25분의 9를 뺀, 따라서 25분의 16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 따라서 알파와 베타는 t제곱 빼기 5분의 9t 더하기 25분의 16은 0이다.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근을 근의 공식을 써서 우리가 역시 얘기해주면 2a분의 마이너스 b, 그러니까 5분의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그러니까 25분의 81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25분의 64 이렇게 되어서, 그럼 25를 5로 꺼내서 분모로 내리면 10분의 1가 되고 9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81에서 64를 빼주면 17. 그래서 이 두 개의 수가 알파 베타로서 구해지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b는 5분의 1이다 라는 이런 값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는 하고 나머지 값을 우리가 다 얘기해주면 b는 이 값들, 그러니까 10분의 9 빼기 루트 17이 될 수도 있고, 또는 b는 10분의 9 더하기 루트 17 이 값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는 a 더하기 b가 2분의 1이다 보다 작다라는 것에서 a하고 b는 최소한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인데 더해서 2분의 1보다 작으면 각각이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먼저 나오니까, 그런데 이 값은 2분의 1보다 크고 이 값도 2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따라서 a와 b는 이 값이 될 수 없고, 그럼 이 값은 2분의 1보다 큰가 작은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값도 역시 2분의 1보다 큰가 작은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살짝 그 값을 비교해 보면, 이 루트 13은 그런데 루트 9, 그러니까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수라서 이 값은 이 값이 3일 때에 해당하는 값인 8분의 그때 4가 되네. 그러니까 2분의 1과 4일 때에 해당하는 8분의 3, 그 값 사이에 있는 수이다. 여기에서 8분의 7 빼기 루트 13 이 값은 따라서 2분의 1보다 작고 이 값이 3보다 크니까 4보다 작기 때문에 4를 대입해서 만들어진 8분의 3보다 작다. 크다. 따라서 8분의 3이 그런데
8분의 1이 0.125, 그 값을 3배니까 0.375. 따라서 8분의 7 빼기 루트 13은 크다 0.375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값도 역시 우리가 대수를 비교해주면 10분의 그리고 9 빼기 루트 17은 루트 17이 4와 5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4를 대입하면 10분의 5인 2분의 1이 나오고, 5를 대입하면 10분의 4가 나와서 이 값은 10분의 4보다 크고 10분의 5,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작다. 따라서 그 값은 10분의 9 빼기 루트 17은 어쨌든 0.4보다 큰 값이다 라고 그렇게 그 수들이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a 더하기 b가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는 인 a와 b는, 그 a가 4분의 1이면 그리고 b가 5분의 1이면 되는데, a가 4분의 1이고 b가 이 값이면 그럼 0.25와 이 값이 0.4보다 큰 값이니까 그 0.4를 0.25와 더한 그 두 개수를 더한 0.65보다 큰 값이라서 이렇게는 쌍이 맺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b가 5분의 1이고 a가 이 값인 경우에는 0.2이고 이 값은 0.375보다 큰 값이라서 더하면 0.575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역시 2분의 1보다 큰 값이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거고, 따라서 되는 경우는 물론 이 두 개수를 더해도 안 되고 두 개수를 더하면 0.5보다 크니까 되는 경우는 오로지 a하고 b가 각각 4분의 1과 5분의 1인 경우밖에 없겠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결론을 a와 a는 4분의 1이고 b는 5분의 1이다 라고 결론을 우리가 내려줄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쓸 거고, 그렇게 a와 b가 구해졌으면, 그런데 a는 지금 x가 23과 25 사이에 있을 확률이고 b는 2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그럼 크거나 같다로 보게 되면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준 게 x가 23과 25 사이에 있거나 또는 25보다 클 확률이니까 x가 2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되고, 그래서 그 m과 시그마에 대한 식이 적당히 여기서 이제 끌려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따라서 x가 2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 값이 그 두 개의 값을 더한 a 더하기 b인데, 그런데 4분의 1과 5분의 1을 더해주면 0.25와 0.2를 더하는 거니까 0.45가 되고, 따라서 이 23의 대응이 되는 z가 시그마분의 23 마이너스 m이 되는데, 그 값이 우리의 제시문에 주어진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면 크거나 같을 확률이 0.45면 0과 그 값 사이에 놓일 확률이 0.05니까 0.05에 대응하는 값이 0.13이다 라고 표에 주어져 있어서, 따라서 이 값이 0.13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거고, 그리고 또 x가 2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x가 2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 값이 b인데 그 값이 0.2, 그래서 25에 대응이 되는 값은 따라서 그 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2이기 때문에 0과 그 값 사이에 놓일 확률이 0.3이고, 따라서 25에 대응이 되는 z의 값 시그마분의 25 빼기 m, 이 값은 0.3에 대응이 되는 값이 역시 그 제시문에 있는 표를 보면 0.84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값이 0.84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거고, 그럼 당장 이 두 개의 식으로부터 연립해서 풀면 m과 시그마가 구해지지 않겠는가. 당장 23 빼기 m은 따라서 0.13 시그마이다 라고 얘기할 거고, 그리고 25 빼기 m의 값은 0.84 시그마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2가 되고 m이 지워지고, 그 값이 0.84 시그마에서 0.13 시그마를 뺀 0.71 시그마, 이와 같은 결론을 우리가 내려서 시그마를 일단 구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 시그마를 대입해주면 m도 구해지겠다, 이제 이런 상황.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확률은 체지방 지수가 23 초과 27 이하일 확률인데 m을 일단 구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놔두고, 그 구해야 되는 확률이 지금 이 상황에서 구해지는가를 살짝 판단하면 x가 23 초과, 그러니까 23보다 크고 27 이하, 27 이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그런데 이 값이 z가 시그마분의 23 빼기 m보다 크고 그리고 시그마분의 27 빼기 m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아닌가. 그런데 시그마분의 23 빼기 m은 여기 이미 0.13이다 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이 값을 우리가 0.13보다 크고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값을 이용한다면 시그마분의 23 빼기 m,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23 빼기 m, 이 값은 0.13인데 그 값하고 시그마분의 4를 더한 값과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z고, 따라서 z가 0.13보다 크고 이 값이 0.13이고 시그마분의 4가, 그런데 여기 시그마분의 2가 있으니까 그 값이 0.71이면 시그마분의 4는 1.42이니까 따라서 그 1.42와 0.13을 더한 0.13 더하기 1.42, 이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우리가 찾는 확률이고, 그렇게 되면 범위가 나왔으니까 0.13보다 크고 따라서 1.5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우리가 대답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값은 역시 표를 보면 0부터 1.55까지의 확률이 0.44라고 되어 있고 0부터 0.13까지의 확률이 0.05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값은 0.44 빼기 0.05이고 따라서 그 값은 0.39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여기서 한번 실수 알파 베타는 이식과 이식을 만족하고 모두 양수이다. 그때 알파 베타로 두 곡선 이것과 이것을 만들었고 그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할 때 1번 두 곡선의 교점의 x좌표를 n을 이용하여 나타내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알파와 베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그리고 이 식에 의해서 n으로 바뀔 수는 있겠는데 지금 현재는 바뀌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알파와 베타를 n으로 나타내서 이 두 개의 곡선을 n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야 그래야 그 교점 x좌표가 n으로 수월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그럼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가 9n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알파 베타하고 알파 빼기 베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개의 값, 그러니까 알파 빼기 베타와 알파 베타와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 저 세 개의 값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식 하나가 우리에게 떠올라지니까 이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뺀 것이 4 알파 베타다, 이제 이와 같은 식이 떠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 식을 이용하면 적당히 여기에서 뭔가 끌려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먼저 알파 더하기 베타는 n으로 나타내져 있으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와 알파 빼기 베타를 식을 만들어서 n에 관한 식으로 먼저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으로 이 식을 풀어주면, 그러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이거 써야 되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20n분의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20n분의 알파 베타이므로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뺀 값이 4알파 베타, 여기에서 대입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9n이기 때문에 81n제곱 빼기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이것의 제곱, 그러니까 20n분의 알파 베타의 제곱, 그리고 값이 4알파 베타 라는 식이 나오고, 그럼 알파 베타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이걸 풀어주면 알파 베타가 구해지겠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너무 덩어리가 크면 다루기 힘드니까 20n분의 알파 베타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봐주어서 이 식을 20n분의 알파 베타의 제곱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서, 그리고 4알파 베타를 4 곱하기 20n로 써주고 20n분의 알파 베타라고 써주면 80n 곱하기 20n분의 알파 베타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빼기 81n 제곱이 0이다, 이와 같이. 그러면 마치 t제곱 더하기 80nt 빼기 81n 제곱이 0이다 라는 식이 되어서, 따라서 t, 그러니까 이 값 더하기 81n 그리고 이 값 빼기 n, 이와 같이 얘기를 해주면 될 테니까, 따라서 20n분의 알파 베타 이 값은 81 마이너스 81n이거나 또는 20n분의 알파 베타 이 값은 n이다 라는 결과가 이 식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n도 자연수고 알파와 베타 모두 양수니까, 그러니까 이 값은 양수고, 따라서 이 경우는 음수라 안 되고 이 경우가 되겠네. 따라서 알파 베타는 20n 제곱이다 라고 그 값이 결정이 되고, 알파 베타가 20n 제곱이면 따라서 알파 빼기 베타는 20n분의 20n 제곱이니까 20n 약분돼서, 따라서 또한 알파 빼기 베타는 n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네. 그러면은 그 곡선, 따라서 두 곡선은 y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 곡선은 x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그 값이 9n이고 더하기 알파 베타인데 그 값이 20n 제곱 이며, 그리고 이 곡선, 그러니까 y는 5x분의 3알파 베타의 알파 빼기 베타
이것은 5x분의 알파 베타가 20n제곱, 그러니까 3 곱하기 20n제곱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가 n 이렇게 되어서 5를 약분하고 나면 12n 세제곱, 따라서 x분의 12n 세제곱 이와 같기 때문에 따라서 그 두 곡선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때 풀어야 될 방정식이 이것은 이것이다라는 방정식. 따라서 x제곱 빼기 9nx 9nx 더하기 20n제곱이 x분의 12n 세제곱, 이 방정식을 풀면 해서 x 세제곱 빼기 9nx제곱 더하기 20n제곱의 x 빼기 12n 세제곱은 0 이와 같이 되는데, 이 3차 방정식의 살짝 개수를 보면 마이너스 21 플러스 21이니까 따라서 x에 n을 대입하면 0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조립제법을 살짝 해주고, 그러면은 1과 마이너스 9n 그리고 20n제곱 마이너스 12n 세제곱, 여기에 n을 대입하면 1n 마이너스 8n 마이너스 8n제곱 12n제곱 12n 세제곱 0. 따라서 이 식은 x 빼기 n과, 그리고 이것이 또 x제곱 빼기 8n 더하기 12n제곱이니까 x 빼기 2n 그리고 x 빼기 6n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는 0이다 해서, 따라서 교점의 x좌표를 n으로 나타내라. 교점은 의 x좌표는 하고 그 결과를 써주면 되겠네. n, 2n 그리고 6n 이다 라고, 그렇게 1번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2번에 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다각형 AN, 다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할 때 그 AN을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다각형, 그러니까 그 삼각형일 테니까 그 삼각형을 찍기 위해서 우리가 교점을 표시해주면, 따라서 교점의 좌표는 x좌표가 n일 때 그 점은 어쨌든 이 곡선,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 위에 있거나 이 곡선에 있거나 여기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간단하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 x에 n을 대입하면 12n제곱 이렇게 되고, 그리고 2n, 그러니까 2n을 대입하면 6n제곱, 그리고 6n을 대입하면 2n제곱, 이와 같이 그 교점의 좌표가 이것이 되고 이므로 따라서 그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데, 그걸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그림을 살짝 좀 그려주면 n일 때 12n제곱, 그러니까 이 정도 n 12n제곱, 그리고 2n일 때 6n제곱, 2n일 때 6n제곱, 그리고 6n일 때 2n제곱, 이 정도 2n제곱 6n. 그래서 이와 같은 삼각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내면 되는 상황이고, 그것을 어떻게 구할까를 하다가 보면 지금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첫 번째 이 큰 사다리꼴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 두 개의 사다리꼴의 넓이를 빼버리면 그러면 넓이가 나올 테니까, 따라서 그 넓이는 AN은 하고 바로 C를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 큰 사다리꼴의 넓이,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의 길이가 12n제곱이고 윗변의 길이가 2n제곱 14n제곱, 그리고 높이가 5n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 사다리꼴 2분의 1 곱하기 역시 아랫변이 12n제곱 윗변이 6n제곱, 그럼 18n제곱, 거기다가 높이가 n, 그리고 이것,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6n제곱 2n제곱 8n제곱, 높이가 4n. 이 값을 계산하면 그러면은 넓이가 나올 테니까 이것은 7호 35n 세제곱 이렇게 돼요. 35n 세제곱에서 빼겠다. 그러니까 9n 세제곱을 뺄 거고, 그리고 4, 16n 세제곱을 빼는 것이니까 35n 세제곱에서 25n 세제곱을 빼는 것이고, 따라서 그 값은 10n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AN은 10n 세제곱이다 라고, 그렇게 2번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3번 SN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SN은 어쨌든 그 2차 함수하고 그 유리함수, 그 함수들이 이루는 영역의 넓이이기 때문에 그 영역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림을 우리가 살짝 그려주면, 이게 x, y 축이 있고 유리함수하고 2차 함수가 n하고 n 그리고 12n제곱 그리고 2n 그리고 6n제곱 6n 2n제곱 이렇게 이 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 유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고,
그 2차 함수가 이 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서 그렇게 2차 함수를 우리가 그려준다면 이 그림이 좀 깨지는데, 유리함수가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래서 이쪽 영역하고 이 영역하고 두 개의 영역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가 n, 여기가 2n, 여기가 6n 이와 같기 때문에 이것이 y는 x제곱 빼기 9nx 더하기 20n제곱 이것이고, 이것이 y는 x분의 12n 세제곱 이와 같기 때문에 이 영역의 넓이를 우리가 SN이라고 할 때 SN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프를 살짝 옆에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식을 우리가 잘 세워주면 SN은 따라서 n부터 2n까지는 n부터 2n까지, 그때는 2차 함수에서 유리함수를 뺀 것, 그러니까 이것 빼기 이것, 그러니까 x제곱 빼기 9nx 더하기 20n제곱 빼기 x분의 12n 세제곱 dx 이것을 계산할 거고, 그리고 2n부터 6n까지는 이것에서 이것을 뺀 것을 접근할 거니까 같은 식으로 가면은 마이너스를 써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n부터 6n까지 다시 이것, 그러니까 x제곱 빼기 9nx 더하기 20n제곱 빼기 x분의 12n 세제곱 dx, 이 계산을 우리가 해주겠다. 그래서 계산을 실제로 해주면 3분의 x 세제곱이니까 3분의 세제곱 빼기 세제곱 하면 7n 세제곱, 빼기 2분의 9n 곱하기 제곱 빼기 제곱 3n제곱, 그러니까 2분의 27n 세제곱, 그리고 20n제곱 곱하기 n 20n 세제곱, 그리고 12n 세제곱, 이 부정적분이 12n 세제곱 로그 x니까 거기에 대입해서 빼주면 12n 세제곱 곱하기 로그 2n 빼기 로그 n, 로그 n분의 2n이 로그 2, 이렇게 먼저 이 적분값이 계산이 되어질 거고, 빼기 이 부분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주게 되면 3분의 x 세제곱, 3분의 216에서 8을 뺀 208, 208n 세제곱 빼기 2분의 9n 곱하기 제곱 빼기 제곱, 그럼 32n 제곱, 9 곱하기 32 해주게 되면 9에 32를 곱해주게 되면 288n 세제곱, 더하기 20n 제곱에 4n을 곱하면 80n 제곱, 그리고 역시 빼기 12n 세제곱 로그 2n분의 6n 로그 3, 12n 세제곱에 로그 3,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해주면 이것이 SN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계산하면 일단 로그 쪽을 봤을 때는 이 값 빼기 이 값이 걸리기 때문에 12n 세제곱에 로그 2분의 3 이렇게 되고, 12n 세제곱에 로그 2분의 3,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열심히 계산을 해보자. 이제 3분의 7n 세제곱 빼기 2 3분의 208n 세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1n 세제곱은 마이너스 61n 세제곱, 마이너스 67n 세제곱 이렇게 나고, 그리고 마이너스 227n 세제곱 하고, 여기에 20n 세제곱 나오고, 이거 했고 플러스 144n 세제곱 마이너스 80n 세제곱. 그럼 당장 이 값이 이렇게 계산되면 64n 세제곱, 64n 세제곱하고 이렇게 계산되면 마이너스 3n 세제곱, 따라서 17n 세제곱까지 17의 값이 되는 거예요. 2분의 34, 2분의 24, 2분의 7, 따라서 나머지를 계산하면 2분의 7n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SN은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3번의 경우에 대한 대답을 해내겠다. 4번에 이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제시문을 보면 적분을 이용해서 극한을 구하는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적분을 써서 계산할 거고,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주어진 식은 n의 7제곱분의 1이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sk가 sn이 이것이니까 sk가 n을 k로 바꿔주면 12k 세제곱 로그 2분의 3 더하기 2분의 7 k 세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에 a 2k, 근데 an이 2번에서 10n 세제곱이다 라고 해놨기 때문에 a 2k 하게 되면은 10 곱하기 8k 세제곱, 따라서 80k 세제곱 이와 같이 되겠네. 그래서 이 적분을 계산하시오 라고 우리에게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럼 당장 여기에서 k 세제곱이 있고 k 세제곱이 있으니까 k 6제곱이고 나머지는 숫자니까 바깥으로 빼내서 식을 다시 좀 정리를 해주면,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그리고 n 6제곱을 같이 썼겠다라는 생각으로 n분의 1만 남겨놓고, 숫자가 12 로그 2분의 3 곱하기 2분의 7에 80을 곱한, 그럼 80 곱하기 12 로그 2분의 3 더하기 2분의 7, 이 값이 숫자가 바깥으로 나오고, 시그마가 있고 k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k의 6제곱을 n 6제곱 넣어서 n분의 k의 6제곱 이렇게 쓸 거니까 이 극한을 계산할 때 n분의 k를 우리가 물론 x로 놓고 이것은 0부터 1까지의 적분으로 n분의 1 dx로 바뀌면서 그렇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은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것 x의 6제곱 dx다. 이것이 80 곱하기 12 로그 2분의 3 더하기 2분의 7 그리고 x의 6제곱 dx 이 계산을 우리가 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 값은 80에 12 로그 2분의 3 더하기 2분의 7 곱하기 7분의 1 이렇게 되겠네. 0들까지 적분하게 되면 7분의 1. 더 이상 뭐 약분이 되는 게 없으니까 따라서 7분의 80 이 정도로 그냥 써주면 되지 않을까. 12 로그 2분의 3 더하기 2분의 7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겠다.